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놀이를 소개하는 여자 놀이소년TV 서연아입니다. 오늘도 변종호 대표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놀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고, 전통 놀이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좋은 놀이들이 어떻게 사라져서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가, 이런 내용도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 발굴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우리 놀이들을 제대로 소개하는, 종목별로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돼요. 예,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네. 승경도 놀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네. 좀 생소해요. 예, 승경도 놀이라는 것은 이 관직을 가지고 하는 놀이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새로이 건국됐어요. 네. 그리고 조선의 나라가 바뀌니까 관직 체계도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관직에 있는 관리들조차도 이 자기 직책에 대해서, 직명에 대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다른 직명을 들었을 때 저 직명이 몇 품쯤 되는지,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관리들조차 잘 모르는 관직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잘 알리기 위해서 관직명 180개를 가지고 180개요? 예, 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입에 이 일반 백성으로 있을 때부터 쭉 벼슬길에 나가서 위에 이제 맨 끝에 벼슬까지 가서 이렇게 퇴임하는 이런 것을 다루는 놀이인데요. 그러면 이 게임은 제가 그냥 일반 평민으로 시작해서 네. 계속 게임을 해서 이기면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게임 내에서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까지 쫙 올라가고요. 영의정까지요? 예. 근데 영의정보다 이제 더 높은 자리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왕은 할 수가 없겠죠. 네네. 예, 왕만 할 수 없고요. 관직이 올라가는데, 놀이를 나름대로 재미있게 한 것이 네. 벌칙도 있습니다. 벌칙이요? 예, 그런데 낮은 관직에 있을 때의 벌칙보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벌칙이 더 세집니다. 뭐 그만큼의 책임감. 그렇지요. 네. 심지어는 이 최고위급에 가는, 오늘날 총리급쯤 되겠죠. 좌의정, 우의정, 뭐 영의정 이런 자리 가면 탄핵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탄핵 받으면 일시적으로 퇴임까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일단 그런 것이 들어오면 퇴임했다가 쉽게 말해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복직도 가능한? 예. 뭐 이런 놀이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자,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자, 복습 먼저 할게요. 네네. 전통 놀이가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첫 시간에 했었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관습이나 시대적인 배경으로부터, 또는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조들이 놀았던 놀이를 전통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네네. 그럼 전래놀이하고 어떻게 다르죠? 네, 전래놀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3년 이상 지속돼서 재미있어서 뭐 그냥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자연스럽게. 3년 이상이라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언젠가부터 쭉 해오긴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또 그 놀이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가 과연 아이들한테 유용한지 아니면 안 좋은지 잘 구분할 수 없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전래놀이라고 했고요. 전래놀이도 오래돼서 좋은 놀이들은 시간이 가다 보면 전통놀이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민속놀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을 해드렸었죠. 주로 3시에
혹은 명절 때, 절기에 네. 이렇게 마을 단위로 단체로 이렇게 노는 놀이들이 많지요.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복습하기로 하고요. 제가 놀이하면서 꼭 이런 말을 물어봐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요? 글쎄요, 나쁜 사람의 기준이 요즘에 너무 애매해져가지고요. 그냥 제 기준으로 저한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기준을 잡은 거는 네. 나쁜인 사람입니다. 응? 나쁜인 사람. 아, 나쁜인 사람? 예. 이기적인? 뭐 그런 거. 나만 알고 네.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새끼만 성적이 좋아지면 되고 아. 이것이 전부 나죠. 네네네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사회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가 그 소위 말하는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혀 나쁘다라는 인식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기준은 똑같아요. 그냥 뭐 제가 봐서 나한테 잘해주면 네, 아니 그냥 뭐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에요. 한자 말이 아니죠. 네네. 순 우리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나뿐인 사람, 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는.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조화로운 사람을 일컫습니다. 조화로운 사람? 예, 조화롭다는 건 함께하고 상생하고 서로 돕고. 우리 어려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하고 은연중에 내가 조화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날까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우리 염치라고 그러죠. 네네네. 근데 지금 염치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염치가 있네 없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개인주의가 돼서 이 기준대로 하면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남보다 내가 성적이 돼서 무조건 그보다 위에 올라서면 되는 이런 사회가 됐는데 그것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옛분들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지금 내 스스로 나쁜 사람이 돼 있다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놀이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건너갈게요.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네.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하는 시간이랍니다. 아. 예. 근데 우리는 네. 삼시세 때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던 게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네, 그쵸. 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잘 모를 정도죠. 자, 오늘은 이런 놀이 준비했습니다. 이 서민놀이, 우리 윷놀이 할 때 어떻게 하죠? 마당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그냥 온몸에서 이렇게 윷을 던지면서 얼씨구나 하고서 뭐다 이러면 뭐 옆에서 뭐 막걸리도 따라주고 네네. 그냥 한 잔씩 마시고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조선 중기쯤 넘어가면 양반들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윷놀이 같은 그런 놀이를 하고 싶은데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윷목을 윷가락 4개가 아니고요. 네네네. 이렇게 동그란 윷을 만들었어요. 아, 그거 하나. 그러면 여기 보면 좀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가 파져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2개가 파져 있고 여기는 3개가 파져 있고 여기는 4개가 파져 있고 여기는 5개가 파져 네. 있어요. 이걸 또르륵 굴리면 네. 뭐가 나와도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5개가 나오면 이게 모인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이걸 보여드리면 옛날의 윷목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승경도 놀이는 네. 양반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놀이라서 이러한 윤목을 가지고 또로로 굴려서 독에 걸린 모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온 독에 걸린 모로 자기가 나가야 될 관직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또 굴려서 요번에 유시 나와서 자네는 뭐 도승지로 승차했네. 아 축하하네. 그러면 점잖게 차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는 이 제가 억지로 양반놀이하고 서민놀이를 그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러한 윤목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네.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승경도 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네. 승경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이 관직의 종류에 따라서 이 승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 처음 건국됐을 때 뭐 관직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과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관직을 잘 모르잖아요, 바뀐 그렇죠. 걸.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이 관직을 이렇게 익히고 또 국가의 그 정치 체계를 익히는 이러한 놀이를 만든 것이 바로 양반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승경도 놀이고요. 우리 이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조선 초기에 꼭 하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네네. 요즘 뭐죠? 이방원이란 드라마인가요? 이방원. 예, 거기에도 하륜이 나오죠. 실제로 용제총화라는 책에 보면 예, 조선 초기에 이 하륜이 승경도를 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종실록 같은 데 보면 네. 홍문관의 그 관리들이 밤새도록 승경도를 즐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밤새도록 할 예, 정도로 예. 재밌었나 봐요. 예.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네네. 상관없을 것 같은 난중일기에 느닷없이 이순신 이순신 장군께서 네. 승경도판을 그려놓고 부하들하고 승경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를 만든 것은 관직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게 하고 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실제로 또 승경도는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재미있다 보니까 자기도 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른데 저희 역사문화교육원은 네. 조정문무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문무사판. 예, 거기에 보면 관직표가 쭉 나오는데 저희는 그 조정문무사판에 180개의 표를 관직별로 한 8개의 관직별로 나눠서 이제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직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왕세자 교육용으로 관한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근거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놀이 속에는 조선의 중요한 180개의 관직명, 네. 중앙의 문관, 무관을 구분하고 지방의 문관, 무관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 직품부터 네. 쭉 올라가는 이런 놀이를 했고요. 좀 전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승경도 놀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난중일기에서 이 승경도 놀이를 하는 이순신 장군 내용을 찾은 게 한 50개쯤 돼요. 근데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요 중에 몇 개만 뽑아봤는데 네네. 1594년이 한참 임진왜란 중일 때입니다. 네. 그런데 5월 14일 종일 비가 내렸다. 충청무사, 나간군수, 임치현감, 목포마루 등이 와서 만났다. 군영의 서리를 시켜 종정도를 그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왔으니까 네. 종정도, 승경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려서 놀았다 이런 뜻이고요. 5월 21일 웅천현감, 소비포 권관이 와서 종정도를 했다. 또 6월 4일은 충청수사, 미조왕 첨사,
웅천 현감이 와서 종정도를 놀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난중일기에 보면 그러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가 그렇게 텀이 길지가 않네요, 진짜. 예, 자주 하셨어요. 네. 실제로 보면요. 네. 이순신 장군께서 유점도 잘 치십니다. 아. 유수로 점을 치세요. 네, 그게 뭐 네. 예,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윤목 굴려서 점 치면 됩니다. 그래서 유점도 쳐서 전투 나가기 전에 유점을 쳐서 오늘 전투가 어떨 것인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쭉 굴리는데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계속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거봐 좋은 거 나왔어 이럴 수 있죠. 내가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건데. 네.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자 문관보다 무관이 천시받는 게 조선의 풍습이에요. 네. 근데 무관 중에서도 육군보다 수군은 더 천시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군 병사들의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게 어떨까요? 뭐 낫겠죠. 예, 대부분 이 양민 축에도 못 끼고 완전 이 천민이거나 노비거나 이런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러한 노비 천민 출신의 그 병사들하고 이 승경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뜻이 있으셨어요. 임진의 열한 중에 조선의 조정은 분조가 되죠. 네네. 그러니까 분조가 되니까 저 선조는 저 의주의로 해서 자기가 안전한 데 도망가 있고 자기 왕자 중에서 맞이었던 이 누구죠? 광해군. 네네. 광해군을 또 하나의 조정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둘로 나눈다고 해서 분조입니다. 그래서 그 분조의 왕이 광해군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해군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 의병을 모아서 뭐 전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광해군이 왕이었던 1594년 이순신 장군께서 광해군에게 상주를 합니다. 이제는 수군만을 위한 별시를 열어주십시오. 별시라는 게 뭐죠? 과거죠? 네, 과거 시험을 수군만을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광해군께서는 그래 그럼 너들 전주 가명에 와서 시험을 봐라.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수군이 무태 나가서 뭐하게요. 게다가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니까 진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래갖고 한산도에서 별시를 엽니다. 그리고 최초로 연 별시에서 무려 100명이 급제를 하게 돼요. 자, 어떤 의미가 있죠? 노비나 천민 출신들로 자자손손 사회적으로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위치에서 일단 급제가 되고 나니까 신분이 변화가 됐죠. 그쵸.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그거 급제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 10개라도 다 던져서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네. 정말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예, 사실. 처자들과 자손들이 자자손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이 되셔서 승경도 노래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님께 충성을 할 만하네요, 사실. 목숨 걸고 할 수밖에 네네. 없지 않겠어요? 요거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옮겨봤고요. 승경도랑 닮은 놀이들이 많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건 조선 남승도라는 건데 네. 승경도가 나오고 나니까 승경도를 본따 가지고 조선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유람을 다니는 이런 놀이가 만들어졌고요. 요 청구 남승도는 중국에 있는 예, 이런 거고요. 요 옆에 있는 것은 민간 전승 승남도인데요. 이거는 한글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한글을 썼죠. 예. 그리고 요거는 규문수지 여행지도라는 겁니다. 뭘까요? 규문수지 여행지도. 여행지도라고 하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그 여행지를 이렇게 뭐 소개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글씨, 저 밑에 있는 한문 글씨를 안 보고 지금 여행이라니까 그랬죠? 네네. 보면 여기 계집여자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이거는 네.
여자의 행실에 대한 그 요즘 시대 같으면은 저리 갓소리 들을 이런 놀이인데 이 놀이를 누가 만들었냐면 네. 인현왕후 혹시 아세요? 네네. 인현왕후가 어느 왕 시대 사람이죠? 그 왕이 숙종 때입니다. 숙종. 예. 그리고 그때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인현왕후 하면 인현왕후 하면은 그 정난인가? 장희빈입니다. 장희빈. 예. 그래서 장희빈한테 밀려가지고 사가로 쫓겨나오게 돼요. 네. 쫓겨나왔을 때 인현왕후가 이 여자들이 행실을 잘해야 된다. 행실 나쁜 여자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예, 그러다 장희빈을 보니까 견제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여자들이 그 당시 시대에 맞는 그런 아주 모험적인 여자로 이렇게 예, 행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놀이로 만들어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장희빈이 죽고 인현왕후가 다시 복권이 돼서 궁으로 돌아가시죠. 들어가면서 자기 사가의 사람들한테 이 놀이를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이 놀이 가지고서 이 성불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대각을 이뤄서 스스로 불타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네. 스스로 부처가 되는 이런 단계까지를 만든 것이 성불도라. 이 승경도를 바탕으로 해서 파생된 게 많은 없나? 놀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지금처럼 자극적인 이런 놀이들이 별로 없던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놀이들조차 굉장히 성행을 했던 이런 시기죠. 저희 교육원에서 만든 승경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네. 화려한데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것은 제가 7가지 색깔로 나눠 가지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내연 문관직입니다. 내연이라는 것은 네. 수도, 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양에 있는 문관. 네. 그리고 요 하늘색 좀 짙은 것, 네. 요것은 한양에 있는 무관직입니다. 내연 무관직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 핑크색으로 이쁘게 있는 것은 외연 문관직입니다. 각도에 나가는 뭐 저 도사나 부사나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옅은 것들은 이 외관의 무관들입니다. 여기 보면 남병사, 북병사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네. 이 범직입니다. 솔직히 그 뭐라 그러죠? 소속 표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수문장 같은 거는 이 따로 어디 부서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만 지키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것은 비직이라고 해서 관직이 아닌 그 일반 명칭이에요. 예, 그리고 요 이제 검은색은 네. 예, 그보다 요 회색으로 돼 있는 거 2개가 있죠. 사궤장, 봉조화. 네. 이것은 일종의 명예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은 네. 이 직무와 관련된 규정제도인데 여기는 파직에 이은 여러 가지 벌칙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게 벌칙이에요? 예. 근데 이거 말고도 벌칙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이게 네. 서용이라는 게 있죠. 서용? 예, 서용이라는 것은 네. 관직에 임용되는 것을 서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파직은요. 네. 뭐, 요즘 말로 잘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요, 저는 관직에서 잠시 쫓겨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나한테 어떤 네. 그 소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당하게 판결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에서 잠시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죄가 없다 라고 판명이 되면 원래 있던 자리로 환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복직이 되는 거예요. 영의정이 있다 이
그런 것을 받았으면 물러나 있다가 그 영의정 자리를 복귀를 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제가 조금 있어. 네. 있는데 왕이나 다른 신하들입니다. 제가 있긴 있지만 제가 가볍고 그동안 공이 세운 것도 많으니까 네. 좀 낮은 관직으로 다시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해라. 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고신입니다. 우리가 고신하면 무슨 고문하는 거로 착각해요. 근데 고신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새로 임명장을 받는 것을 관리 임명하는 것은 이런 것을 고신이라고 하고요. 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더 커지면 이제 뭐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문묵이라고 있습니다. 네. 문묵이 뭘까요? 지금 문묵이라는 것은 문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 집안에 가두는 거죠. 감금되는 건가요? 예. 예. 그 다음에 금고라는 거 있죠. 금고는 지금도 있어요. 네. 그죠? 금고형. 네. 그래서 이거 금고는 벼슬길에 못 나가는 벌칙입니다. 예. 그리고 원찬이라는 건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네. 원천 뭐죠? 먼데로 멀리 보내는 거. 그래 놓고 또 안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격리시켜 놓는 것을 안치라고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 보면 위례 안치시켜라, 삭탈관직하고 위례 안치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치고요. 사약은 뭐죠? 이거는 뭐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예, 극약 네. 내리는 거죠. 네. 근데 희한해요. 죽을 사자 안 씁니다. 그죠? 죽을 산자 안 쓰는 이유는 임금께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극약을 감사한 마음으로 임금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고요. 놀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연두색이? 연두색이요? 예. 연두색이 일반적으로 일반 벼슬, 명칭. 예, 일반 명칭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에 보면 뭐 있어요? 유학, 은일, 진사, 뭐 문과, 그 다음에 한량, 내금이, 무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유학이라는 것은 뭐죠? 학자죠. 네네. 그 유학자들, 네.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벼슬에 나갈 준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을 그냥 임용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거고, 진사는 초시에 합격하면은 과거 볼 때 진사과 생원과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원과는 좀 시지부지 돼 버리죠. 그래서 진사, 그러니까 거기에 초시에 합격하면 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량은 뭐예요? 한량은 그 관직을 나가기 전에 잠깐 쉬는 기간 이런 거라고. 무관으로 그 등용될 수 있는 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는 네. 사람 한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BTS 뮤비를 보고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BTS 뮤비에 그 한량 춤을 추는 게 나오는데 네. 그걸 누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예. 한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맨날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량이 아니다. 예, 라고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고. 예, 그래서 네. 진짜 한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초인문부터 시작해서 이 윤목을 이렇게 굴립니다. 굴려서 여기 나온 숫자에 따라서 요 밑에 보면 요 도는 몇 번으로 가고 개는 몇 번으로 가고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자리를 이동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요새 나오는 사위에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면 맨 위에 우찬성, 좌찬성, 영경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영의정까지는 알아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사궤장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궤장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좋은 신하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잘 정치를 했는데 네.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걷고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아 이제 저 그만할래요 했어. 사직상소를 올리니까 임금이 아니 저 이 신하가 계속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연로하도록 고생하신 네. 그 감사함도 있고 네. 또 앞으로 더 많이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임금께서 그 신하한테 의자하고 네. 지팡이를 내려줍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 의자와 지팡이를 합쳐서 이르기를 사궤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의자와 지팡이를 이르는 말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명예회장님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네. 국가 원로로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끝에 있는 이 네. 봉조하라는 네네. 직함이 있죠. 봉조하는 일종의 명예직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급여를 줍니다. 아. 원로 대신이라 네.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드셔서 힘드시긴 하지만 여전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급여를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대신 출근을 네. 매일 안 해도 된다. 국가 대사가 있을 때, 네. 필요할 때,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나오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두루두루 살펴주십사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봉조하라는 자리입니다. 정말 결국은 예, 네. 국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그 지혜를, 네. 그 경륜을 후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승경도에 대한 소개는 다 끝났는데요. 네. 실제로 이 놀이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놀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놀이 종류를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난 뒤에 네. 나중에 이것을 실기하는 모습을 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사계장, 공조와 이런 분들 정말 뭐 너무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셔서 그런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저희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승경도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승경도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는 거를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